네, 바른정당이 현재 대선 후보 선출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뒤면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유승민 의원의 굳히기냐 아니면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전극이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이 시간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 세안대 부총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한창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시 30분 시작이니까요. 오늘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이 지금 4연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종의 지금 상승세 승기를 잡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남경필 총재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막판에 극적인 뒤집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현재 지금 판세로 보면은 뒤집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투표 방식이 433 이른데봐 국민정책평가단이 40%, 그 다음에 이제 당원 선거가 30%, 여론조사 30% 이렇게 예. 하고 있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남경필 지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장 투표인데 그 비중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예. 유승민 의원이 좀 유리하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예. 지금 전망을 합니다. 네, 역시나 예측 한번 해주시죠. 글쎄요, 저도 유사한 입장인데요. 예.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이제 후보가 돼도 그 자체가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예. 지금 바른정당이라든지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후보 단일화 내지는 통합을 이루어 나가느냐, 그 단초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그 투표의 어떤 그 경향으로 볼 때는 유승민 후보가 남경필 후보에 비해서는 훨씬 유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누가 당 후보가 되든지 아무래도 좀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연대냐 또 후보 단일화냐 뭐 여러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자유한국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유 의원이 좀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 관심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적극적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연대하느냐 단일화하느냐를 듣고 두 후보가 이제 첨예하게 엇갈렸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바른정당의 어떤 경선 과정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은 뭔가 정책 토론 같은 그런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봤습니다. 이를테면 예. 와이셔츠 차림으로 말이죠. 모병제라든지 그런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상당히 치열하게 그리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서로 치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는 경선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봤습니다. 예. 그러나 사실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뭔가 국민들의 이목을 확 잡아 끄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헤비급 타이틀전으로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어떤 예. 경량급의 대결을 봤다고 할까.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국민적인 흥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목을 끌지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아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역시 연대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이유가 예. 내실보다는 지금 정치 환경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보수 정당 지지자들의 어떤 그 마음 갈 곳 없는 그런 어떤 혼선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다고 보고요. 연대와 관련해서는 이제 유승민 후보든 남경필 후보든 누구든 이제 후보가 된다면 예. 자유한국당이 31일 날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그 후보가 친박계의 뭐 김진태 후보 등 후보냐 아니면은 친박이라고 할 수 없는 홍준표 지사가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연대 방향이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지사가 후보로 결정이 된다면 나름대로 후보 단일화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훨씬 올라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후보가 단일화했다 하여서 지금 대세론을 굳히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그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갖출 수가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예. 이른바 명분이냐 실리냐 이런 문제인데 예. 사실 경선 과정에서는 명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검찰 뭐 영장 청구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후보 단일화 그 그림자가 있는 자유한국당과 함께 가자 이 부분을 주장한다는 게 명분상으로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본선으로 간다면 이제 실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9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어느 정당, 어느 후보든 간에 일단 후보로 결정이 되면 민주당을 제외한 그 누구도 바른정당과
아니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과 예. 후보 단일화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명분 실리의 예. 문제도 있지만 제가 아까 이제 친박과 친박 아닌 후보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친박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단일화를 하고 싶어도 아까 그 말씀하신 예. 명분 문제를 보더라도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근데 친박이 아닌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이 보수 요번에 이 대통령의 탄핵이라든지 이런 전국의 혼선이 보수 정책 때문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새로운 보수의 지평을 열고 보수의 혁신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뭔가 모색할 수 있는 어떤 길은 트인다고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바른정당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연대와 관련해서도 살짝 짚어봤는데 지금 유승민 의원 그 선출대회, 바른정당 선출대회 현장을 일단 한번 연결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팽재훈 기자. 네, 바른정당의 후보 지명 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올림픽홀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18일 경선 레이스를 시작한 바른정당이 이제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경선을 거쳐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이 2주도 안 되는 초단기 경선 레이스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제 마지막까지 필승을 다짐하면서 마지막 전견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은 잠시 뒤 정견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오늘 현장에서 진행되는 대의원 당원 투표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후보의 연설이 끝나면 2시 45분부터는 140분간 투개표 절차를 진행하고 5시쯤 개표 결과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선출된 최종 후보는 대통령 후보자 수락 연설을 끝으로 본선에 진출합니다. 바른정당 경선은 국민정책평가단 투표 4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당원 선거인단 30%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4차례 실시된 국민정책평가단 투표에서 유 의원이 모두 승리해 우세를 점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남지사는 앞선 토론회를 통해 유 의원과 격차를 줄인 만큼 막판 역전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 대선 후보 선출대회 현장에서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정당들 경선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주자들은 토론회에서 격돌하고 국민의당 후보들은 부산에서 세 번째 순회 경선을 치릅니다. 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네, 민주당은 부산에서 10차 대선 예비후보 합동 TV 토론회를 엽니다. 어제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60.2%의 지지를 이끌어서 대세론을 확인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20%를 얻은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신의 근거지인 충청권 투표에 앞서 의미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0.6%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참여를 한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아직 본 게임이 남았다면서 추격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호남 경선 후 첫 대면인 만큼 오늘 토론회 불꽃 공방이 또 예상되는데요. 지역 현안은 물론 대연정과 사드 같은 논쟁적인 주제들이 재차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문 전 대표는 일단 토론회 준비에만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안 지사는 문 전 대표 안방인 경남 양산의 통도사를 찾았습니다. 두 지인 영배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패배의 아픔을 추스리고 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시장은 토론회에 앞서 영남권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원자력, 지진, 물, 사드 걱정 없는 영남을 만들겠다라고 밝히며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중앙정부 권한과 재원의 지방 이양, 국민 소환제 등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오후 1시 반부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세 번째 순회 경선을 진행 중입니다. 호남에서의 흥행 성적을 이어갈 수 있을지 또 호남 2연전을 석권한 안철수 전 대표가 PK에서도 압승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투표소 26곳에서 3,6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당 선관위는 투표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오늘까지 연승을 노리는 안 전 대표는 앞서 부산 구포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지역 IT 창업가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새몰이에 공을 들였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경선 연설의 준비에 집중했고 박주선 부의장은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찾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권주자인 이인재 전 최고위원과 김관용 경북지사, 김진태 의원, 홍준표 경남지사는 TV 토론회에서 또 격돌합니다.
한국당은 그제 책임당원 현장 투표를 마무리했는데요.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서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금요일에 본선 진출자를 뽑을 예정입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특별 강연을 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바른정당 그리고 국회까지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연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연대에서 오는 부작용을 아무래도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시간도 촉박하고요. 바른정당 연대 없이 단독으로 대선을 완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 연대가 안 된다면은 그 결국은 완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당인데 정치적으로 하나의 그 합리적 보수를 지금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그 연대 시도를 하겠죠. 그런데 되지 않는다면 독주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연대든 단일화든 어떤 형태로 혼자 가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두 후보가 합쳐서 지금 여론조사 지지도 10% 안팎이고 또 특별한 지지 기반도 없습니다. 지역 기반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어떤 표의 확장성을 기대하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두 후보가 지금 계속 연대론 후보 단일화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쪽은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하고 한쪽은 국민의당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건 어차피 우리들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한쪽이라고 이제 손잡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예. 이제 사실 안타까운 게 두 후보가 사실은 뭐 용어 상박이라고 하기는 사실 상당히 좀 중량감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람 다 어떤 개혁성이고 말이죠. 상당히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지도자지만 정치인이지만은 마치 표범이나 지타처럼 특별한 어떤 차별성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가 그렇게 멋진 정책 토론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파격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지는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저는 연대나 후보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거고 또 어느 쪽과는 그렇게 손을 잡고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바른정당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어제 민주당 호남 경선이 있었는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무난하게 좀 득표율 60%를 넘기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지속되었던 문재인 대세론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닐까 좀 이런 예측이 들기도 네, 하는데요. 사실은 호남이라는 그 상징성에 더해서 그 과거에 2002년도였습니까? 유의미한 대통령 경선을 할 때 호남에서의 어떤 그 드라마와 같은 반전이 그 소위 경선의 흥행과 함께 어떤 그 당시 노무현 후보를 부각시키는데 상당히 그 중요한 그 주춧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어떤 반전의 드라마는 없었고 60%라는 상당히 무난한 수치로서 예. 그 호남의 장벽을 넘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이 굳힐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이제 충남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또 수도권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또 여기서 과연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소위 문재인의 과반 득표를 막을 수 있는 50%라는 그 고지를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내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관전 포인트로서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이제 오늘 워낙 중요한 행사라 현장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 있었고 또 문재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했는데요. 이구동성으로 사실 60% 내 65%를 예측을 했습니다. 누구도 50% 이상 이하로 갈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요. 이미 지난번 총선, 작년 총선 때 상당히 패배하고 호남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의 족쇄 아니었습니까? 계속 그 MT, 반문 정상 호남에 강했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문재인 후보가 사실 한 1년 동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밑바닥을 훑으면서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부인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동안은 매주 내려가다 보면서 갈고 닦았기 때문에 예. 거의 척을통 같은 그물망 같은 이 대의원들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60%는 어떻게 보면 예견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외에 나머지 후보 같은 건 사실 2, 3개월 동안 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공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보면 이제 큰 차이가 이미 예견돼 있었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만 이제 2, 3위가 너무나 근소하게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0.5%였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거의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 이후 2위, 3위가 누군가 될지 여기에 저희들은 이제 더 많은 관심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도 예. 얼마 전에 그 득표 유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결과들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그때 보면요, 거의 지역별로 아직 의외로 박빙입니다. 사실 이번 호남에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지사가 사실 훨씬 더 2위를 꽤 3위와 표차를 두고 2위를 할 거로 봤거든요. 예. 근데 그때 현장에서 보면 동원된 숫자나 이런 거 보면 이재명 시장이 상당히 많이 이 공을 들였더라고요. 그래서 예. 앞으로 2, 3위 게임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 3위 후보가 단일화해서 강력하게 반문 정서를 한다면 의외로 흥미로운 게임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만은 당분간 이번 충청도는 이제 안희정 지사의 아성이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기 예.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더 3자가 아마 대결 국면을 펼친다. 근데 만약에 안방인 충청도에서도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선전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이후에 문재인 대선은 급속도로 빨리 아마 상승세를 탈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정의원께서는 충청도, 앞으로 예. 예. 충청도가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안희정 지사와 문재인 전 대표가 박빙으로 나오는데 오히려 지금 충청도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표 차이가 어느 정도로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대세론을 굳히느냐 아니면 수도권에서의 뒤집기 시도의 어떤 그런 소위 문을 열어주느냐의 예. 하나의 그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2위, 3위는 사실 선거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등 빼고는. 그런데 2위, 3위가 합해서 그 소위 문재인 후보의 50%를 저지해야만 결선 투표로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후보 결정이 빨리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는 것이고 대세론으로 이제 굳혀지게 되면 예. 시간은 물론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한 달여 남은 동안에 더불어민주당에 가 있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좀 긴장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당의 후보들의 지지도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대세론으로 그 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을 보일 것이고 특히 호남이라든지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예. 될 사람을 뽑아준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예. 그 호남에서의 60% 그리고 문재인 대세론을 지금 굳히는 하나의 그 동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호남이 문재인 대표에게는 너무나 운명적인 대결장이었다면 예. 충청도는 사실 안희정 지사에게 운명적인 대결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만약 하나 이번 경선에 되지 않더라도 차기를 내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차차기를. 그런 점에서 이번 득표가 너무 중요한데 만약에 근소한 차이로 0.1% 차이로라도 만약에 안희정 지사가 1위를 한다면 예. 그건 정말 승패와는 상관없이 안희정이 거의 절반 이상의 승리를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 근데 오차범위 안에서 5% 안팎으로만 저도 사실 이후 경선에서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가 있죠. 예. 안희정 지사가. 근데 10% 차이 이상으로 만약에 진다. 그 예. 안팎으로 진다면은 상당히 안희정 지사에게는 이제 타격이 아무래도 될 수가 좀 있겠죠.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호남 민심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문 전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호남 경선에서 60%의 득표를 좀 넘기게 됐는데 호남 민심이 지금 사실 문 전 대표 그리고 안 전 대표에게 고르게 좀 분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제 그거는 과연 이제 후보가 소위 반문 비문 진영에서 단일화가 되느냐 예.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사실은 개인적인 이유로 어딜 좀 다녀왔는데 다녀온 사이에 소위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안철수가 많이 달라졌다.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그 호남에서 인상적인 득표를 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번 대선을 소위 문재인과 안철수 구도로 간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이제 국민의당도 다른 지역에서의 그 경선 과정 이런 것을 보고 만약에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2자릿수가 됐는데 예.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어떤 그 경향성을 보여주고 만약에 후보 단일화가 돼서 정말로 이건 가정법적이지만은 1대1 구도를 만든다면 예. 그러면 호남의 민심이 꼭 문재인에 고정돼 있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예. 지금 어제 경선이 끝나고 나서 광주에서 제일 그 화제가 되고 더들었던 얘기가 하필이면은 문재인 안철수 둘 다 60%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똑같이. 예. 그는 뭐냐면 호남 사람들이
어찌됐든 문재인의 대세로는 힘을 실어줬다는 것. 예. 또 하나는 안철수 전 대표에게도 자강론의 힘을 동시 실어줬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호남 출신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두 후보가 한 번 더 특히 호남에서 한번 양강 구도로 한번 맞붙어봐라라는 호남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아직도 유보적인 태세다. 예.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문재인과 안철수의 진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봅니다. 호남에서 예. 그냥 대결이.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호남 사람들이 딱 마음을 굳히는 순간 그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죠. 영장 실질 심사 10일 오전이니까 이제 이틀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출석할까요? 예. 글쎄요. 참 그 출석해야 될 이유도 있고 예. 또 출석하지 않을 근거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제 판사가 영장 그 심사의 결과 어떤 그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이 아마 인생에 있어서 그 최대의 고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그 안 나간다면 그거는 모든 걸 포기하고 서면 서류로 대체하면서 예. 본인이 그 구속될 것을 마치도 그 소위 이제 각오하고 있다라는 표시처럼 보일 것이고 예. 또 나갔는데 그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정말 전직 대통령이지만은 그 정치인으로서 또 본인 개인으로서도 또 박정희 대통령에 따라서 정말 그 감내할 수 없는 그 치욕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본인이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본인 스스로도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결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뭐 결론적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9% 이제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미 탄핵이 됐고 검찰 소환 조사까지 받은 마당에 지금 만약에 실질심사를 거부하고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동안 했던 모든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구체적인 혐의 13개 혐의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계속 지금 뭔가를 반전을 기하고 반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어떤 그 법적인 절차 과정 속에서도 계속 출두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대응을 좀 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이미 탄핵까지 나왔고 검찰에서 상당 부분 이 혐의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마당에 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직까지 오늘 현재까지 13개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마지막 재판이라든지 어떤 국민 여론 계속 동떨어지로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올바른 그런 전략적 선택입니다. 예.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죠. 예. 근데 사실 이걸 좀 일반화하기는 어려운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뭐 그 전에도 몇몇 정치인이 그 뇌물수수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된 경우도 있고 또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뇌물과 관련해 가지고 결국 그런 불행한 사태를 우리가 직접 목도하기도 했는데 외국의 그 정치인들도 그렇고 자신의 그런 그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전부 그 정치적인 박해라고 생각을 하고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정치적으로 탄핵이 됐고 나머지 법적 절차는 재판부에 의해서 결정될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무슨 그 하나의 개인적인 어떤 그 견해를 피력할 수는 있지만 예. 그게 정답이라고 보이진 않는데 단지 이 일을 계기로 해갖고 대한민국 정치 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불행한 대통령 또는 불행한 정치, 불행한 패권주의를 반복하지 않을 계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지금 보수가 완전히 괴멸되다시피 했습니까? 했는데 이게 다시 어떤 또 다른 권력 세력이 전혀 다른 권력 세력으로 권력만 이전하고 실제로 정치가 혁신되지 않는 그런 악순환의 반복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켜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개혁의 하나의 단초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희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 세한대 부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